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그리고 이론도 많이 정리하셨죠? 믿습니다. 자, 이 문풀은 그 이론 시간에도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문제풀이에서 나온 이 제시된 그 문제들을 우선 선생님들이 먼저 좀 개념에 대한 정리를 좀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에 오셔서 그냥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내가 정리한 거에 대한 첨삭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정리한 거에 대해서 첨가할 거는 좀 더 첨가하고 또 삭제할 건 좀 삭제하고 해서 이제 정답에 이를 수 있도록 꼭 스님들이 예습을 꼭 해갖고 오셔야 돼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식품학 그 문제풀이의 이제 먼저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성은 각 단원별로 거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일단 기입형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서술형 문제. 그래서 이 서술형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이제 나눠놨는데 기본적인 게 있고 이거를 좀 우리가 응용을 한 응용 서술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단원별로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저희 그 영양과뿐만이 아니고 탁과, 그래서 식가공과, 그다음에 조리과, 그다음에 올해 이제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제가 찾아보니까는 식품학 쪽에서 좀 유사한 문제로 가정과 문제가 한 문제가 저는 그래서 이제 가정과 문제도 하나 이렇게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기입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뭐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용어에 대한 정리, 용어에 대한 정리를 연습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뭔가 하는 걸 정리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나 응용이나 다 같은 건데, 자, 어떤 이제 제시된 문제에서 나온 결과, 돌출된 이 결과의 이유 또는 원인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그 결과를 찾기 위한 과정을 유추하는 것,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뭐로부터 아니면은 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유추하는 것, 이런 형태의 문제들로 이제 서술형 문제는 구성을 했고요. 근데 기출 문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수업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할게요. 우선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적어온 거를 이제 제시해 드리면 금방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이 해오신 거에서 이제 내가 요건 좀 더 첨가를 해야 될 거는 첨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거는 좀 삭제할 거면 뭐 삭제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답에 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수업으로 진행을 하시죠. 자, 1장 수분 한번 보세요. 수분. 그래서 기입형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 1번 결합수.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개념으로 결합수, 뭐 자유수 결합수, 뭐 이런 개념은 먼저 정리가 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1번 문제 박스 안에 있는 1번 문제의 그 내용은 결합수의 종류, 결합수의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낸 거예요. 자, 결합수는 식품 조직 구성 성분과 결합되어 있는 기억 수하수가, 그죠? 기억 수하수, 거의 뭐 대부분이 수하수가 거의 대부분이죠. 기억의 수하수, 니은, 디귿 이렇게 텐데, 가 주된 것이지만 또 식품 계일 중에 흡입되어 있는 물,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죠? 이것도 이제 수소 결합하고 있는 경우죠. 수소 결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식품 고체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흡착수, 이런 것들로 결합수는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은 식품 성분들하고, 그러니까 식품 성분 내에서 주로 식품 성분들하고 수소 결합하고 있는 수하수가 주된 거지만, 또 겔 형태의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물, 또는 식품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물, 이런 것들로 구성된 것이 결합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결합수의 무슨 압은 자유수에 비해 낮아. 그래서 쉽게 기하되지 않아서 건조가 어려우며 또한 용매로도 작용하지 못한다. 니은에 들어가는 게 수증기 압이겠죠. 그죠? 수증기, 압이 있으니까 수증기. 수증기 압은 자유수에 비해서 낮다.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이력 현상. 3번. 자, 이력 현상이 뭐죠? 이력 현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 이력 현상. 그렇죠. 탈습 곡선하고 흡습 곡선하고의 차이, 일치하지 않는 그 차이를 우리가 이력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이력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로는 디귿 무슨 학설에 따라, 개방 기공 학설이죠. 개방 기공 학 또는 뭐 설, 그죠? 따라서 자, 탈습 과정 중에, 그러니까 식품이 이제 건조하면서 탈습되는 거예요. 탈습되면서 그 식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분이 탈습됐으니까 당연히 식품 조직이 수축을 하게 되겠죠. 그죠? 식품 조직이 수축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식품 조직의 수축으로 수분과 반응할 수 있는 흡착 장소의 수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감소를 하기 때문에 뭐 흡습 시 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력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걸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력 현상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력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된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W가 즉 수분 활성도가 0.65에서 0.85인 그런 식품류는 세균의 생육이 억제돼. 자, 그 이유가 뭘까? 여기 이제 문제는 안 만들었는데, 세균의 생육이 억제되는 이유. 그렇죠. 결합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합수이기 때문에 그런다. 결합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합수이기 때문에 이제 세균의 생육이 억제가 돼. 그렇죠? 억제가 되고,
물을 첨가하거나 또는 가열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식품을 뭐라고? 중간 수분 식품이라고 해요. 그죠? 중간 수분. 중간 수분 식품. 그죠? 이라 하며 최근에는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이 중간 수분 식품에다가 뭐 항균제나 또는 항산화 같은 것들을 첨가를 해요. 그걸 해서 저장성을 월등히 높인 그런 새로운 중간 수분 식품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비트 포인트, 비트 영역에 대한 정의. 비트 포인트의 정의가 뭐죠? 자, 물 분자들이 균일하게 단일 분자층을 형성하는 거, 단일 분자막을 형성하는 영역. 물 분자들이 균일하게 하나의 분자막을 형성하는 영역을 우리가 비트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자, 뭐 이론 시간에도 우리가 했지만은 대략 식품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 비트 영역 같은 경우에는 AW가 0.3에서 0.4 또는 0.2에서 0.3 이렇게 좀 차이들이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BT 영역에서 그 시험 나올 만한 그 중요한 얘기가 자, BT 영역일 때 이제 뭐하고 관계예요? 유지 산패하고의 관계.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우선 비트 포인트, 비트 영역에 대한 정의를 해 봤고, 그래서 비트 포인트는 식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략 저는 그냥 0.3에서 0.4라고 했어요. 0.3에서 0.4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 다음에 4번. 식품 성분과 수분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분을 뭐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죠? 결합수. 그죠? 결합수 이렇게 표현하겠죠? 식품 성분과 수분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즉 결합수인 경우 미생물은 뭐를? 세포막이죠. 세포막. 그죠? 세포막을 통해서 그 결합수를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생물 생육에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식품 중 용질의 양이 증가를 해요. 용질의 양이 증가할수록 수증기압은 감소하겠죠. 수증기압은 감소를 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수분 활성도 역시 감소하겠죠. 용질의 양이 증가할수록. 지금 뭐예요? 용질의 양이 증가할수록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용질의 양이 증가할수록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는 이유. 그래서 결합수의 양이 증가하니까 뭐야? 식품의 수증기압이 낮아지겠죠. 그죠? 식품의 수증기압이 낮아지게 된다고. 그래서 AW가 낮아지게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6번 문제 한번 보시죠. 효소작용은 수분 활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속도가 증가를 해요. 보통 일반적인 효소인 경우 우리가 이론 시간에도 했지만은 AW 얼마 이하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죠. 0.85 이하에서는 반응하지 않죠. 그죠? 일반적인 효소 같은 경우. 그래서 효소작용은 수분 활성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도 자, 기억 뭐예요? 그죠?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이번에는 효소 자체의 안정성이에요. 효소 자체의 안정성인 경우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안정성이 증가하므로 효소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건조한 어떤 형태? 분말 형태. 건조한 분말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뭐 수분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개념. 여기서 뭐 상대 습도가 뭐죠? 상대 습도? 상대 습도의 정의가 뭐죠? 그리고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 그죠? 대기 중에 있는 뭐 수분이라고. 자, 7번 문제 한번 보죠. 자, 일정한 온도에서 식품을 여러 가지 상대 습도로 조절된 밀폐된 용기에 넣어두면 식품의 수분 함량이 용기 내의 상대 습도와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이 수분 함량을 뭐라고? 이거를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평형 수분 함량.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뭐를 알아보기 위한 거냐면,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 밀폐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밀폐를 세 개만 하죠. 이렇게. 밀폐를 해 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어떤 식품을, 놓았어요. 식품을 이렇게 놓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근데 이 식품의 이 세 식품의 그 수증기압은 전부 동일해요. 요 세 개의 식품의 수증기압은 그러니까 같은 식품이다 그 얘기예요. 같은 식품. 그런데 상대 습도를 얘는 70%, 뭐 얘는 뭐 80%, 얘는 뭐 85%. 이렇게 상대 습도의 이제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가 좀 밀폐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양하고 이 상대 습도하고 서로 계속 흡습과 탈습을 계속 반복하다가 평형 수분 함량에 이렇게 도달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그러면 이 식품의 평형 수분 함량이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 그렇죠. 85%. 이 식품이 평형 수분 함량이 제일 높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밀폐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문제에서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파악을 좀 하자. 그런 의미에서 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기본 서술형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얼음으로 결정화된 물은 미생물 증식에 또는 미생물 성장에 이용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미생물 증식을, 그러니까 물이 미생물 증식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물이 세포막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포막을 통과. 네. 자, 그런데 이 얼음 결정 상태인 거하고 액체 상태인 물하고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액체 상태의 물은 통과할 수 있지만 얼음 결정 상태에 있는 물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용을 못해서 증식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자, 물은 미생물의 세포막을 통해 흡수되므로, 물은 미생물의 세포막을 통해 흡수되므로, 액체 상태의 물은 가능하나, 얼음 결정 상태의 물은 미생물의 세포막을 통한 흡수가 불가능하여 미생물 증식에 이용될 수 없다. 자,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자유수는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지만 결합수는 미생물이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하고도 비슷한 한 내용이죠.
그죠? 뭐 얼음 결정이 결합수다 뭐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물질은 세포막을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유수나 이런 것들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결합수나 또는 얼음 결정과 같은 이런 상태인 것들은 이용할 수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다.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식품 내 수분 활성도의 감소. AW가 낮아졌어요. AW가 낮아졌을 때 세균의 생육 곡선에서 예상되는 변화. 자, 그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 한번 보세요. 뭐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미생물의 생육 곡선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유도기,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대수기, 그리고 요 부분은 뭐 정상기 또는 뭐 정지기 하고 요 부분은 사멸기, 이렇게 이제 구성된 것이 미생물의 생육 곡선이잖아요. 일반적인.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AW를 낮췄다고. AW를 낮췄다고. 응? 자, 그랬을 때 과연 미생물의 생육 곡선에는 변화가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관계없이 생육 곡선이 그려지는지를 물어본 문제. 근데 그 프린트에서 보시면은 거기 보면 뭐 적정 AW에서 성장 곡선하고 최저 AW로 감소했을 때 성장 곡선. 성장 곡선의 차이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눈에 탁 띄는 게 뭐예요? 일단 유도기에서 차이가 생겨요. 그죠? 유도기에서 차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정상기에서 좀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뭐 사멸기에서도 좀 차이가 생기고, 뭐 다 생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세 가지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자, 첫 번째 유도기가 증가한다. 그죠? 이 그래프상에 봐도 유도기가 보통 이 세균 같은 경우 있죠. 뭐 그러니까 그 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 같은 경우는 이 유도기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유도기가 이게 잠복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잠복기에 해당. 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인 경우에는 잠복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자, 아무튼 AW를 낮춰보니까 생육곡선에서 세균의 유도기가 길어져요. 유도기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니은 두 번째가 정상기. 자, 정상기에 생균수가 감소를 한다. 정상기에 생균수가. 원래 이 정상기인에는 뭐 생균수하고 사균수가 어떤 거예요? 똑같은 게 그게 정상기잖아요. 근데 여기 그 AW를 낮췄을 때 보니까는 생균수의 숫자가, 그러니까 그 측정한 결과 생균수의 숫자가 낮다. 그런 거죠. 생균수의 숫자가 감소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에서 사멸기에서는 급격히 사멸하는 경향을 보인다. 요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그래서 이게 AW가 결국 미생물이 생육곡선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는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삼투압이 증가를 해요. 삼투압이. 자, 삼투압의 증가로 식품 내 수분 활성도가 감소를 해. 수분 활성도가 감소하면
미생물의 생육 억제 및 사멸하는 이유. 보통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식품 내에서는 수분이 탈수가 돼서 바깥쪽으로 빠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삼투압을 높여주는 그 원인 물질이 식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자, 그랬을 때 미생물이 생육이 억제되거나 또는 사멸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미생물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식품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의 관점에서. 이유가 뭘까요? 미생물이 증식이 억제되거나 사멸하는 이유. 삼투압이 증가를 해서, 삼투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식품 속에 있는 미생물이 사멸, 증식 억제 또는 사멸되는 이유. 이유가 첫 번째가 팽압이 감소를 해요. 팽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팽압. 이건 4개가 있는데, 팽압. 감소가 첫 번째 이유예요. 팽압이 감소를. 팽압이 뭐죠? 팽압이라고 하는 게? 팽압? 이렇게 세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그러면 이제 이 세포막 안쪽하고 이 세포 바깥쪽 있죠? 여기에 압력의 차이. 압력의 차이를 우리가 팽압이라고 그래요. 팽압. 그러니까 세포 안쪽의 압력하고 세포 바깥쪽의 압력의 그 차이를 팽압이라고 그런다. 그럼 일반적으로 팽압이 누가 더 높을까요? 세포 안쪽하고 세포 바깥쪽하고. 안쪽이 더 높아야죠. 그죠? 안쪽이. 그런데 삼투압을 바깥쪽에 삼투압을 증가시켜 버리면은 팽압이 세포 안쪽의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있던 내용물들이 중에서 수분이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죠? 빠져나가게 된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니은, 이번에는 세포막 손상. 삼투압이 증가함으로써 세포막이, 미생물의 세포막이 손상이 돼요. 손상이 돼서 증식이 억제되거나 또는 사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로는 세포막에 결합하여 존재하는 효소들의 손상. 세포막에 결합되어 있는 효소들, 그 효소들이 손상이 된 손상. 그래서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되거나 또는 사멸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포질. 세포질에 존재하는 효소 손상. 세포질에 존재하는 효소 손상. 세포질이 무슨 뜻이죠? 세포질이? 이 세포질이라는 게 어떤 정의냐면요. 요 세포막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 세포막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세포질이라고 그래요. 또는 우리가 원형질이라는 표현도 쓰죠. 세포질, 원형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 이 세포질 안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일단 팽압이 감소하니까 수분 빠져나갔을 거고, 여기 효소들도 손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증식이 억제되거나 또는 사멸하게 된다. 삼투압을 높여주게 되면은. 그래서 요 4가지의 이유로 설명을 드렸고요.